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한국당 지도부에서 소위 내각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 제가 그만큼 저 사람들을 지지해 주려고 그만큼 애를 썼는데도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나라는 좌나 우나 정치 수준이 정말 비참한 것 같습니다. 철학이 있는 놈이 없어요. 철학이 있는 놈이 없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 사회에서 내각제는 여러분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설명 짧고 굵게 핵심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우파 대결집을 위해서 제가 한국당을 위한 변명 한 줄 그래도 억지로 써주고 가자면 민주당이고 자한당이고 간에 자기들이 정권을 잃었을 때는 서로가 내각제 드립을 치기는 쳤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정도밖에는 쉴드를 못 치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내각제가 뭔진 다들 잘 아십니까? 아마 아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각제라는 거는 기존 행정부, 그러니까 정부의 권력을 국회의원 지들끼리 권력을 나눠 먹는 겁니다. 지금처럼 국회의원 입법부와 행정부가 지금처럼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 애매하게 겹치는 구조입니다. 뭐 제가 절대로 비약해가지고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백과사전이나 전문가들의 사설 논설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애매하게 겹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한민국 뭐 이런 거 국가의 리더 대통령을 국민들의 직선제로 뽑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각제라는 건 의회 안에서 국회의원들 자기들끼리 뭐 대표로 총리도 뽑고 정부 부처 장관직까지 다 나눠 먹는 겁니다. 내각제 안에서 저끼리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례로 우리 보면 이웃나라 일본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제 흔히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방지할 때가 됐다. 내각제를 시행해야 된다.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사실 좌파 우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두 집단 전체를 모두 아우르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제1 뭐 여당 야당들을 모두 아우르는 부분이었죠. 근데 저 얼음 사이다는 왜 내각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사회 수준이 영웅 한 명이 튀어나와가지고 멱살을 끌어야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말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일 적합한 정치 체제는 초인이 튀어나와가지고 독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차마 우리가 그런 말을 바깥에서 할 수는 없죠. 그럼 초인의 기준은 뭐냐? 뭐 독재를 해도 괜찮은 그런 영웅의 기준은 뭐냐? 이런 의문점이 남습니다. 장광설이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 백분 토론이지만 뭐 또 근본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애둘러서 표현을 하자면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영웅이 나와서 멱살을 끌어야만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독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 직선제는 계속 있는 게 맞다는 겁니다. 대통령 시스템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각제 여러분들 내각제라는 건 전통적으로 전근대적인 귀족 계급들, 그 구엘리트 기득권 계급의 영향력이 강했던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체제 변환이 될 때 그들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나온 과도기적인 제도입니다. 내각제요.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도 아직까지 내각제인 곳이 많고 일본도 내각제라서 이게 뭐 이제 선진국의 시스템 아니냐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대한민국에 있는 질 떨어지는 수준 낮은 국회의원 정치인들도 이 논리를 많이 내세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쪽 사회 특성 때문에 나온 것뿐이지 과도기적인 제도입니다. 지금의 미국과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보다 낙후된 정치 시스템이에요. 역사적인 평가에 어떻든 간에 뭐 시민 대혁명으로 시원하게 이제 피바람 한번 불었던 프랑스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빨갱이 공산혁명이라고는 해도 어쨌든 구체제를 한 방에 갈아엎었던 러시아에서도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그러니까 시민계급과 기득권 계층의 그 진통이 심했던 국가들은 전부 다 대통령제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애초부터 깨끗하게 구세계에 그 유럽으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제 아메리카에 가가지고 자기들만의 신식 나라를 세웠던 미국도 여러분들 새 나라니까 대통령제 취하고 있죠. 미국에는 왕 같은 거 없고 내각제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요게 맞다니까요, 여러분들. 해방 이후 그 미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현대 대한민국은 이제 신식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채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조선 왕조가 이제 자기들의 무능함과 일본의 침공으로 인해서 망해버렸죠. 이제 내적인 문제점도 있고 외적인 문제점도 있다는 겁니다. 조선 왕조를 여러분들 그리워하면 큰일 납니다. 조선은 무능하고 망해도 싼 나라가 맞았어요. 그 과정에서 일본 놈들이 다소 나쁜 짓을 하긴 했더라도 일본을 욕하는 거랑은 별개로 조선 왕조를 우리가 쉴드 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도 운 좋게 정말로 민족 역량은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외부 요인이 맞아 떨어가지고 이 구세계의 시스템을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죠. 이건 참 잘 된 거라니까.
요즘 문재인 같은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똥을 싸는 거 보면 분명 대통령제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만 봐도 내각제보다는 기존의 대통령제, 지금 현체제가 훨씬 낫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국회 단독 통과할 만큼 의석이 많은 것만 아니면 국회 입법부에서 대통령이 똥 싸는 거 견제는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 사회의 정치 시스템은 생각보다 괜찮다니까. 이제 정치인들 수준이 낮아서 문제지. 내가 앞만 봐도 내각제보다는 기존의 대통령제가 낫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이 의원 내각제인 나라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같은 급진적이면서도 소신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민간에서부터 유명했지만, 트럼프요, 민간 시절부터 유명했지만 정치 경력은 전혀 없었던 사람. 그러나 미국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진단법과 치료법들, 과도한 글로벌리즘과 세계화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경고를 했던 사람.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 체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 내 청년들의 일자리 평균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바로 이것 때문에 미국 청년들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대한민국처럼 미국 청년들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또 내수 소비가 계속 얼어붙었죠. 미국 청년들한테 질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와 과도한 불법 체류자 문제를 일찌감치 경고하고, 그리고 이제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공격을 받더라도 개의치 않으면서 국경 방어를 강화하고, 그리고 후진국의 마약사범들이 미국으로 넘어오기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또 불법 체류자와 외노자를 추방한 다음에 미국에 있는 그 미국 시민들, 자국민들한테 일자리를 돌려줬던 사람. 여러분들이 바로 트럼프 아닙니까? 트럼프. 기업가들 법인세 혜택도 주고, 기업하기 좋으라고. 기업가들 법인세 혜택도 주고 사업하기 좋게 행정 절차도 간소화시켜 주지만, 그러나 대신 그 특혜를 받은 만큼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바로 우리 미국의 국민들을 고용해서 써라. 외국에 공장 지어가지고 미국 내에 물건 팔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미국 안에 공장 지어서 미국인들에게 월급 주고 미국인들을 고용해가면서 사업을 하라. 대신에 그만큼 다른 편의사항도 우리 행정부, 정부에서 폭넓게 기업가들의 편의를 봐주겠다. 이게 여러분들 트럼프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맨날 말하는 게 이거고, 한국 사회도 이거를 해야 된다니까. 기업가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한국인들을 한국 안에다가 공장과 회사를 지어가지고 한국인을 고용하라라고 기업가들이 멱살을 쥐고 흔들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기업가들한테 회초리만 치면 빨갱이고 공산주의적인 발상이지만, 기업가들한테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는 거는 바로 리더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저 얼음 사이다가 맨날 말하는 게 이거라니까요. 기업가도 잘 살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잘 살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듯이 가난구제는 나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특별시장도 못하고 국회의원 한 명도 못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대통령만이, 제왕적인 대통령만이 나라 가난구제를 할 수가 있다니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막말로 내가 독재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각제 시스템에서는 나 같은 정치인이 절대 못 튀어나오겠죠. 그 제도권 기존의 전통적인 그 딱딱한 그 고루한 엘리트 시스템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난 나 같은 사람들은, 제도권 바깥에 있는 인재들은 절대로 내각제 시스템에서 인재로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 정치가 그렇잖아요. 천황과 도쿄대라고 그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 그쪽 출신들이 다 해먹잖아. 그 엄청 두꺼운 책 2권이 있거든요. 천황과 도쿄대라고. 그 이제 뭐 학술 서적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걸러 들을 건 걸러 듣고, 뭐 이제 좋은 거는 또 잘 기억해서 보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페미니스트, 과도한 여성 특혜, 그리고 여성 할당제 이런 거 보면 우리 젊은 남자분들 화나시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맞서면서 표를 어느 정도는 잃을 걸 각오하면서 소신 발언하는 사람, 맞서 싸우는 사람, PC주의, 즉 십선비질에 미쳐버린 미국 사회를 멱살 캐리하는 거, 이게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인데, 이게 대통령제니까 이런 인재가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소신 발언을 하는 게 가능한 거지, 내각제 안에서는 이걸 못한다고 여러분. 시스템이. 정치, 군사,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트럼프도 물론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단점들이 많습니다. 제가 감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저는 트럼프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 군사, 외교적인 이런 외적인 부분에서는 트럼프도 되게 허술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뉴스 검색해보시면 지금도 바로 나오는데, 자기 백악관 참모들, 특히 안보 국방 참모들, 외교 참모들하고 트럼프가 많이 다투고 언성 높이고 싸운다는 소식이 나오는 이유가, 자기 참모진들과 대통령이 불화가 있다라는 소문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트럼프가 정치, 군사,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그 내부의 문제, 미국 안은 바로잡고 잘못된 사회 주류적인 분위기, 그 십선비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맷집이 있는 사람, 내치 하나만큼은 상당히 잘 해내고 있는 게 바로 트럼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이 반쪽짜리 인재보다도 정말 못한 게 우리 대한민국 자한당의 문제점이죠. 나는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조금만 똑똑한 인재들 선발하면 모든 문제를 다 잘할 수가 있는데 한국 정치인들은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정치, 군사, 외교도 안 되고 안타깝게도 내치도 안 돼요. 여성표, 외국인표, 다문화표 받아 먹으려고 표를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 한국인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주고 한국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이러는 소신발언하는 인간이 아무도 없죠. 여성 혐오자, 외국인 혐오자,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욕먹는 게 두려워서. 내각제에서는 여러분들 파격적인 정치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한테도 권력이 떨어져야지, 보상이 떨어져야지 뭔가 국가를 위해서 바른 일 하고 싶은 사람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 야망이잖아요, 야망. 욕심 많은 사람은 잘못됐지만 야망이 큰 사람은 여러분들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 얼음 사이다가 생각하는 그 권력이라는 건 최종 그 회장님 딱 이렇게 큰 소파 앉아가지고 회장님 노릇하면서 이제 남들한테 그 권력 그 자체에 취하는, 그러니까 나 얼음 사이다한테는 권력이라는 게 최종 종착점이 아니라 중간 과정입니다. 진짜로 대한민국을 보다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에 불과하다고. 권력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최종 종착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사실 요즘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요즘은 오랫동안 유지된 세계 패권과 평화에 오랫동안 취해버리는 바람에 사회 내적으로는 불안불안하고 현실 모르는 꿈먹는 소리하는 철부지 바보 좌파들이 수두룩합니다. 미국 안에 있는 하버드대, 예일대 초고학력 출신들 중에서도 이런 바보가 수두룩해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거랑 국가를 제대로 이끄는 지성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맨날 피 맺힌 목소리로 이런 소리 내죠. 미국 안에도 오랫동안 세계 패권과 평화가 유지되면서 이런 꿈먹는 소리를 하는 바보들이 수두룩합니다. 미국 사회 진짜 불안불안했었어요. 만약 힐러리 정부가 앞으로 8년 더 들어섰으면 중국 진짜 감당 못하게 컸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적절한 시기에 튀어나왔어요. 이런데 여러분들 내각제라고요? 의원들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리그에서 대표랑 총리도 다 뽑고 장관도 뽑고 기타 유력 의원들, 그래 장관 하나씩 나눠먹는 엘리트 귀족 정치 시스템에서 자기들이 3선 4선 그냥 자기들 밥그릇만 오랫동안 유지하는, 그게 최대 지상과제인 이런 비대한 늙은 집단들,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한테 이런 내각제를 열어준다? 엘리트 귀족 정치 시스템을 만들면 나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트럼프나 나 같은 사람들, 외부인들한테 기회가 생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치하고 싶어도 그게 아니라고. 내각제였으면, 미국이 내각제였더라면 품이 없다는 이유로 초창기 공화당 내에서도 지지율 꼴등이었던 트럼프 같은 인물은 절대로 대선 후보로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내각제 안에서도 신선한 물, 새로운 영웅이 대중적인 지지를 그 밑바탕으로 갑자기 솟아올라가지고 국민들의 열망과 염원을 대변한다? 그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왜 자꾸 내각제를 은근슬쩍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들먹이면서 자꾸 한 숟가락씩 내각제를 거드는 발언을 하느냐. 바로 국회의원 집단 자기들, 엘리트 권력계층 자기들의 권력이 더 크게 확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역할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각제를 시행하면 일본처럼 한국에서도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지인에게 그런 식으로 일본처럼 지역구 대물림하면서 정치계와 일반 국민이 완전히 동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그런 대물림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자꾸 파격적인 어떤 사람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국민들, 그 대중들의 어떤 그런 인기는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물이 튀어나올 수 있는 여지라도 있는데 현 시스템에서는, 내각제에서는 그런 사람이 스타 정치인이 나올 수가 없다고. 일반 국민이랑 완전히 동떨어지게 된다니까요. 전통적인 엘리트 코스에서 단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사회 지도층 계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그만큼 학벌이라든지 전통적인 스펙이 이렇게 중요시 되는데 국민들 손으로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는 지금 시스템에서도 이게 내각제로 변환되면 얼마나 여러분들 그 허들이, 스펙이라는 어떤 허들 같은 거, 전통적인 엘리트 코스의 그 벽이 두꺼워질지 상상이 가십니까?
새로운 인재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일본 사회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는 좀 교양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난 그 경제 수준과 국제사회의 레벨에 비했을 때 일반적인 일본 사회 국민들의 정치 인식과 관심도는 놀랄 정도로 낮습니다. 여러분들 관심도가 되게 낮아요. 한국 사회는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대통령제가 맞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평균적인 정치의식 수준 자체를 끌어올려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을 잘 뽑는 게 먼저지, 절대로 국회의원들 지들끼리 총리도 뽑고 장관도 뽑고 권력 나눠 먹게 하는 그런 거는 절대로 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각제는 여러분들 현대 귀족정의 부활입니다. 귀족 계급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내각제라고는 해도, 그리고 일본 정치인과 국민들처럼 사회 전체의 수준이 좀 높아가지고 그래도 지들한테 미국이 제일 중요한 나라라는 거 잘 알고 미국한테 납작 엎드리고 북한 중국 위험하다고 경계할 줄이나 알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내각제 제가 그만큼 나쁘다고 했지만 그래도 일본인들의 평균 수준이 높기 때문인지 내각제의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 정치인들보다 수준이 훨씬 높다는 건 팩트예요. 여러분들이 국익을 위하는 걸 한번 잘 봐봐. 맨날 아베 개새끼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아베가 얼마나 외교를 잘하고 미국한테 굽실거리면서 어떤 것들을 따내는지 그걸 한번 보라고. 문재인뿐만 아니라 한국당보다도 솔직히 아베 정부가 수준 높은 건 팩트거든요. 북한 중국 위험하다고 경계할 줄이나 알잖아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당 민주당 대한민국의 양당 정치인 모두들보다 내가 일본이 수준이 높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일본의 정치인들, 일본의 사람들의 수준이 높은 거지 내각제라는 시스템 자체가 뛰어난 건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오늘날 헬조선의 국회의원 수준이 높냐는 겁니다. 안 그렇죠? 아가리로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애들이 좀 있어도 북한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거나 특히 중국에 관해서는 아예 아무 의견도 표현을 안 하는 인간들이 지천입니다. 수두룩해요. 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게 너무 불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또 내각제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중국의 직간접적인 지원과 자금 지원을 받는 정당,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가 수두룩합니다. 이 와중에서 지금보다도 지방자치 시스템의 단계가 더 강해지고 심지어 이제 미국처럼 어떤 주의 연합체로 대한민국이 바뀌고 그 지방의 자율 권한이 더 강해진다?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한국은 그래도 중앙 집권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은 여러분들 중앙 집권이 맞습니다. 그래도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이 지금보다도 더 심해지고 자꾸 어떤 미국의 개별적인 주 독립들의 연합체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가버리면 중국의 노예 국가가 됩니다. 그게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래도 획일화된 정부 권력이 필요하다고 나는 보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은. 근데 이게 현실이라니까. 한국은 아직까지 영웅이 멱살을 끌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영웅이 멱살을 끌어야 되는 구조예요. 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식 수준이 낮다라고 감히 제가 자주 비판을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얼음사이다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국가정책과 비전을 내놓고 제가 막 나는 이제 비록 일반인이지만 마치 현역 정치인이 된 것 마냥 열변을 토하죠. 한 번씩 국가정책 문제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올바른 국가정책 비전을 내놓으면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공감을 해주십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평범한 시민들이지만 마치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의원 동료들이 된 것처럼 내가 당대표인 얼음사이다 당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오는 국회의원인 것처럼 나에 대해서 또 열렬하게 공감을 해주시죠. 여러분들 같은 사람처럼 아직까지도 내가 이제 평소에 대한민국 국민의식 수준 낮다고 비판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바른 뜻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원 내각제로 시스템이 묶여버리면 분명히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하면서도 파격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 신규 정치인들이 정치 권력 내부로 진입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민심은 뻔한데 그 민심을 대변하는 사람이 국가지도층으로 들어갈 수는 없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귀족정 아닙니까?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지 그렇게 되면. 그걸 말하는 거라니까. 자기들끼리 대대손손 권력을 계속 독점하게 돼요. 이른바 의원 계급들, 저놈들 말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수준이 높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두 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거든요. 자기 생각도 제대로 자기 입으로 표현 못하는 놈들이 지천입니다. 금배지만 차고 있다 뿐이지 머릿속에 똥만 든 놈들이 한 트럭이에요. 국제질서 문제 모르고 안보 경제 문제 하나도 모르고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 다문화가 왜 잘못됐는지 과도한 여성 정책과 페미니즘이 왜 잘못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는 인간들이 지천이라니까.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의 권력을 더 확대시켜주면서 내각제로 간다고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영웅적인 개인 한 명이 갑자기 우뚝 솟아올라가지고 멱살 캐리를 합니까? 못하죠. 영웅 자체가 솟아나기도 힘든 시대지만 내각제는 그 영웅이 솟아날 최소한의 기회조차 원천 차단해버리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내각제에서 여러분들 트럼프 같은 파격적인 인물이 튀어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기존 공화당과 민주당의 고루한 엘리트들, 하버드대 예일대 출신의 그 고루한 엘리트들, 늙은 다선 의원 출신의 자기들끼리 이것저것 해먹었겠죠. 형님이 이번에 총리, 형님이 이번에 장관, 아우님도 이번에 무슨 부서 장관, 이런 식으로 저들끼리 다 나눠 처먹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늙은 의원들이 여러 명 있어도 그 무능한 것들은 대중들한테 제대로 매력 어필을 못합니다. 그 실제로 국정 전반에 걸쳐서 별 능력도 생각도 없는 다선 의원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 자기 생각 표현도 못하죠. 생각이 없으니까. 반면에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물론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고는 해도 국가적인 어떤 병폐가 심각해질 때 그 대중들의 들끓는 민심과 여론을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영웅이 민중들 속에서 튀어나올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민들이 수준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비참하게 지금처럼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 한 번 더 해먹겠지만 국민들의 수준만 된다면 그 사람이 설사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기득권 엘리트 계급의 지지는 못 받더라도 국민들의 수준만 된다면 수준 높은 사람이 그 대중적인 지지를 얻어갖고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접수 잘 되시죠 여러분들? 어려운 말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정치 경력 일천한 트럼프가 한방의 대통령으로 직행할 수가 있었던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정치 경력 별로 없었던 마크롱이 한방의 프랑스 대통령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대통령 직선제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 덕분이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식 직선제하고는 조금 달라서 제가 지금 말을 정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제 덕분에 이런 사람들이 한방의 대통령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제 물론 마크롱 씨 같은 경우에는 별로 뭐 프랑스에 그렇게까지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죠. 내가 볼 때는 마크롱도 너무 중도 좌파예요. 제대로 된 강력한 우파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도 나이가 많지만 나는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애송이라고. 마크롱이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나는 마크롱을 그러니까 애송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얘가 프랑스에 그렇게 적합하진 않아. 하지만 대통령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도 신선하다는 이유로 한방의 대통령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펼치고 지가 대통령 되고 나서 자기 정당도 크게 키우고 어떤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가 원하는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장관, 차관, 이제 정부 내각을 꾸려가지고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제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은 국민 수준의 어떤 전반적인 대오각성이 먼저이고 수준의 문제지. 그래갖고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제대로 골라 뽑을 줄 아는 역량을 갖추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이거를 내각제로 돌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식 수준이었다라면 아마 트럼프 같은 사람은 당선이 못 됐겠죠. 힐러리나 오바마처럼 겉으로 보기 좋은 PC주의자들, 온갖 착하고 선량한 꿈먹는 소리와 슬로건으로 도배된 사람들이 뽑혔을 겁니다. 현 문재앙이 이런 수준의 사람 아닙니까? 물론 문재앙에 비하면 그래도 힐러리나 오바마가 수백 배 수준이 높습니다. 미국의 좌파 정치인이지만 문재앙 같은 사람보다는 오바마 수준이 훨씬 높긴 높았어요, 여러분들. 그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PC주의자들 착하고 선량한 슬로건만으로 웃는 낯짝 하나만으로 뽑히는 사람, 이런 거는 국민의식 수준의 문제인 거지 정치 체제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각제는 내각제 그 나름대로 반드시 썩어 문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원들끼리 당내 영향력 놀이하면서 그 안에서 권력자 노름하는 꼰대가 권력을 나눠먹고 지들끼리 서열을 잡고 새로운 젊은 영웅이 절대로 등장할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죠. 젊은 의원은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다선 의원한테 굽신굽신거리면서 형님 어르신 잘 봐주십시오, 그거밖에 못한다니까. 그건 아니죠. 대통령제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운 좋게 영웅이 튀어나와가지고 본인의 매력을 대중들한테 어필해갖고 한방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그 사람이 능력 위주의 파격적인 인사 채용으로 기존의 제도권 바깥에 있었던 전문가와 엘리트들을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들로 딱딱 뽑아가지고 유능한 사람들 채워가지고 한방에 나라를 다 갈아치우는 이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박정희나 전두환 때 이런 사람들 잘 썼잖아요, 여러분들. 기존의 내각제, 연공서열제로만 가면 능력 있고 젊은 사람들이 못 올라온다니까. 내각제 시스템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인물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박정희 사후에 전두환 같은 인물이 없이 자동으로 영삼이나 대중이가 79년, 80년 그때 당시에 민선 대통령으로 당선됐더라도 과연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진짜? 그 당시 냉전 시대는 현재 진행형이었고 전 지구상의 절반이 공산국가였던 시절인데 박정희 사후에 바로 김영삼, 김대중 같은 인간들이 민선 대통령으로 당선됐더라도 진짜 대한민국 유지가 됐을까요, 여러분들? 나는 100% 망했다고 생각하거든. 이건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해도, 그리고 역사에 대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진짜로 실제 존재했던 한 지구의 다른 차원을 보고 온 것처럼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박정희 사후에 김대중이나 김영삼 같은 사람이 곧바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으면 대한민국은 망했어요, 여러분들. 그 확실한, 마치 책장을 넘겨보는 것처럼 확실한, 반드시 존재할 수 있었던 과거예요. 그거는 전 지구상의 절반이 공산국가였던 시절에 영삼이나 대중이가 79년 80년도 그때 당시에 대통령에 바로 당선,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냉엄한 현실을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어른이라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무조건 지역 유지들이랑 정경 유착이 더 쉽게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연줄 없는 국민 개개인들은 소외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요즘 보면 자꾸 무슨 내각제, 좀 더 수위가 높은 지방자치제를 시행하자, 권력을 분산시키자, 뭐 자치경찰제를 하자, 경찰 수사권을 독립하고 기소권까지 독립시키자, 이런 건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검찰이 아무리 썩어 문드러져도 경찰 새끼들 수사권 독립, 기소권 독립 절대 해주면 안 돼요. 절대. 내각제 가면 무조건 대한민국은 중국의 식민지와 노예국가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당도 진짜 내가 어쩔 수 없이 지지를 해주긴 해줬었지만 진짜 이런 또 내각제 같은 소리 아무 철학 없이 짓거리는 거 보면 수준이 너무 낮은 건 팩트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는 걸 잘잘못을 똑바로 지적을 해가지고 한국당이 만약 바람직하다면,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걸 똑바로 지적하고 제가 늘 지적한 것처럼 소신 있게 기업인들의 경영 환경도 개선시켜주고 외노자 불법 체류자는 대량으로 척결하면서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더 우대받는 다문화 정책도 폐기하고 과도한 여성 우대 정책과 페미니즘, 각종 말도 안 되는 여성 할당제 같은 거 싹 다 폐기하겠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인기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자유한국당 당대표하면 지금보다 국민 지지율 15% 20% 이상 올릴 수 있다니까. 지금 자한당 지지율이 30%죠. 내가 6개월 1년 동안 독재하면 자한당 국민 지지율 60%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어찌됐든 한국당도 이런 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술은 하겠다라고만 하면 저절로 인기가 따라올 텐데, 그 국민적인 인기로 정권을 되찾아올 생각을 해야지. 지들이 정권 좀 뺏겠다고 또 이제 와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내각제라는 칼자루를,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지들이 일을 잘할 생각을 해야지. 정권을 되찾아올 생각을 해야지. 병신 같은 놈들이 정권 뺏기고 나니까 자기들도 이제 와갖고 내각제 하자, 과도한 대통령제의 폐해를 견제하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내가 그랬잖아. 자한당 새끼들은 야망이 없다니까. 이 새끼들도 국회의원을 2번 3번 더 해먹는 게 최종 목표고 지들 밥그릇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표지, 대한민국의 이 병든 환자인 대한민국에 대해서 피부를 칼로 째고 수술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놈이 없다니까. 나는 이 수술하고 싶은 의지를 야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얼음사이다는 물론 평범한 일반인이라고 늘 말씀드렸지만 저 청년 보수인 얼음사이다한테는 여러분들 권력이라는 거는 정말로 하찮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권력이 없으면 일을 못하니까 권력이 필요한 거지. 나한테 권력이란 건 유용한 도구일 뿐 절대로 남들한테 갑질하기 위한 최종 목적지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야망이 큰 놈이죠. 머리 꼭대기까지 야망이 꽉 차 있는 사람이죠. 나 같은 사람은.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는 사람인 거지, 나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 시민으로서 나는 그냥 주인의식이 있는 겁니다. 개뿔도 아닌 이제 청년 사업가, 청년 소시민에 불과하지만, 조그마한 자영업자에 불과하지만 나는 진짜로 대한민국은 내 나라라는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진짜 민주 시민으로서의 그 화신과도 같은 정신 상태라니까 이런 거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야망, 그런 자신감, 그런 주인 의식을 가졌으면 나는 좋겠습니다. 그 민주당 애들도 이명박근혜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민주당 애들도 내각제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당 놈들도 정말 수준이 도찐 개찐 피장파장인 거죠. 내가 참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 수준이 솔직히 말해서 진짜 너무너무 낮습니다, 여러분들. 국가를 위한 올바른 진단을 내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는지, 뭐 미국이 중요하고 일본과 유럽이 중요하고 자유진영이 중요하면 왜 우리가 자유진영에 줄을 서야 되는지, 그리고 또 반면에 뭐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 체류자 문제,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이런 거는 내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 종합적인 사고력이 안 되는 정치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는 법은 대한민국 잘 살게 하는 법, 대한민국 잘 살게 하는 법, 선거에서 이기는 법, 민심을 얻는 법, 이런 거는 여러분들 고등고시에서도 가르쳐준 적이 없고 수능학원에서도 가르쳐준 적이 없거든. 공부만 잘하는 바보들이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거를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야 잘 살게 하는지 이걸 모른다니까, 이 등신들이. 학원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걸어다니는 암기 기계들이 이걸 못하는 거야. 종합적인 사고력이 안 되는 거지. 시험 칠 때 이 종합적인 사고력, 사회 다분야에 걸친 그 광범위한 배경 지식을 배우는 필요는 없었거든. 수험 교과목만 잘하면 이런 거는 패스할 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자꾸 반쪽짜리 바보들, 반쪽짜리 천재들이 대한민국이 드글드글하는 겁니다. 종합적인 사고력이 안 되잖아요, 한국인들 보면. 그죠? 이 부분 되게 지금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얘기인데, 이 부분 아마 우리 똑똑하고 교양 있는 시청자분들이라면 200%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렇지 하면서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한국에는 종합적인 사고력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들끼리 현대판 귀족 돼가지고 권력 나눠먹기나 합시다라는 헛된 발상에 빠지는 저런 병신 같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지가 인기 국회의원, 인기 정치인이 돼가지고 국민들의 열망도 대변해주면서 한편으로는 대통령도 되고 개인적인 야망도 노려보는 이런 야심을 품을 생각은 못하고, 우였든가 이거 사투리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현대판 귀족이 돼가지고 권력 나눠먹기나 적당히 하자, 최대한 이 황금 감투 오랫동안 내가 이 금배지를 오랫동안 이제 보유하기만 하자, 이런 늙은 여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밥그릇과 보신에만 급급한 늙은 여우들이 돼가지고 심심할 때마다 내각제 같은 소리 나야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규모 수술을 하고 싶다라는 야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한국 국민들은 여러분들 너무 불쌍합니다. 진짜 한국 국민들은요, 지금 현재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북한, 중국 경계하시고요. 그리고 한미동맹, 자유진영과의 연대가 정말 중요하다. 요것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33분 동안 제가 떠들었는데 뭔가 이제 접수가 잘 되는 분도 있고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항상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요것만.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끝.